안녕하세요. 새벽의 뜸별입니다. 직장 생활로 바쁘고 힘든 여러분, 또 부동산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겁먹고 있는 여러분께 제가 솔루션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화 임장, 문자 임장입니다. 전화 임장, 문자 임장.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심 있는 단지를 네이버에서 검색합니다. 주변 지역도 좋고요.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지역도 좋습니다. 전화 임장의 가장 큰 메리트는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로만 소통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2030 젊은 사람들이 말만 잘하면 좋은 정보를 빼오는데 좋은 수단이 됩니다. 돈이 없어 보여서 부동산에 실제로 가면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이 들거나 문 열고 들어가는 게 무서운데 어떡하지? 하신다면 먼저 저번에 알려드린 분위기 임장을 먼저 하시고 그 이후 문자로, 다음 전화로 궁금한 것들을 중개사님께 물어보며 차근차근 부동산과 친해지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탭을 클릭해주고요. 저는 평택 군무주공 2단지 아파트가 궁금해서 네이버에 클릭을 해봤습니다. 매물을 클릭하면 옆에 중개사가 나오는데요. 전화번호도 있고 핸드폰 번호도 있습니다. 그러면 폰 번호를 저장하시고 안녕하세요 중개사님, 저 평택 군무주공 2단지 땡땡동 땡땡호 관심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얼마에 거래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중개사님이 답변이 오십니다. 아, 땡땡 매물은 얼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 텐데요. 이때 내가 조사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게 없을 수도 있어서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매매 물건과 전세 물건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하고 여쭤봅니다. 그리고 거래되는 속도 및 최근 거래된 물건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대장 아파트는 어디고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전세 가격 등은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을지, 그 가격에 거래가 되는지, 전세를 놓으면 수리를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고 호재는 무엇이 있고 악재는 무엇이 있는지 등등 여쭤보고 내가 분위기 임장하면서 느꼈던 것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주변 학교는 어디를 제일 선호하는지, 동네에 일자리가 많은지, 출퇴근까지의 거리는 편리한지 등 정말 그냥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씩 물어보면 됩니다. 투자자가 아니라 실거주를 하시는 것이더라도 이런 것들을 여쭤보면 더 좋은 게 실거주도 기왕이면 오르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 좋으니 내가 살기에도 좋고 오를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하면 더 좋겠죠? 여기서 꿀팁은 혹시 해당 물건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으신가요? 하고 여쭤보시면 실제로 부동산에 방문하지 않고도 그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지만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으니 꼭 물어보세요. 전화 역시 위에 언급한 사항들을 물어보면 되고 여쭤볼 때 밝은 목소리,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전화 임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중개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중개사는 내가 묻지 않은 것까지 적극적으로 알려주려고 하고 어떤 중개사님은 그냥 물어본 것만 대답하고 딱히 열정적이지 않은 중개사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많은 중개사분께 전화를 걸어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면 대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혼란스러운 지금은 중개사마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까지 꼭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중개사님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퍼즐 조각 찾듯이 내가 이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단위로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중개사님의 의견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한 체크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개사님과 전화 임장을 하고 실제 매물을 보러 갈 약속을 잡으면 되는데요. 부동산은 대부분 일요일에 휴무니 직장인이라면 토요일을 적극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물을 예약할 때 다양한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고 한 중개업소에 적어도 3개 이상의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부동산 중개인분이 준비해 주실 거예요. 처음에는 한 중개소에 들러 3개를 보고 그 다음에는 하루에 2개의 중개소를 들러 6개의 매물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3군데를 들러
9개의 매물을 보는 시까지 점차 늘려가면 부동산을 방문하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 소장님과 잘 지내는 방법은 부동산 소장님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건데요. 3가지 단계를 알려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공감해주고 내가 알아도 모르는 척하며 중개사님이 알려주시는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개사님들은 아주머니 아저씨분들이 많기에 어린 친구가 이렇게 하면 정말 딸이나 아들같이 좋아해 주십니다. 둘째, 커피랑 빵을 들고 찾아가거나 설이나 특별한 날 과일 선물을 보낸다거나 기프티콘 등 적절한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선물을 주면 마음이 열리고 중개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도 더 알려주고 싶어지고 마음이 가기에 내 물건에 신경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중개 수수료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소장님들의 밥벌이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깎으려고 하면 기분이 팍 상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깎는다면 깎을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깎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중개 수수료율은 네이버에 가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부가세입니다. 중개업소에 내는 중개 수수료, 이것을 일명 복비라고 부르는데요.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 과세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면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 과세자라고 써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못 봤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사업장 등록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할 수 있어 만약 중개수수료가 네이버에 118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129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3%가 청구 가능하고 미만이면 부가세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파악해보고 복비가 얼마가 나올지 계산해보세요.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더 구체적인 설명은 블로그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여기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님께 복비를 깎지 않아야 내가 멀리 있어도 나중에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는 봐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집이 멀리 있는데 투자를 했다면 물건을 대신 봐줄 소장님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복비는 깎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전화임장, 부동산 중개사님과 잘 지내는 법,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알아야 할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 어려우시죠?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는 게 재밌다고 생각의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이제 이만큼이나 알게 됐네 하고 기쁘다고 생각하면 부동산 공부가 더 재밌어질 거예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띠링띠링. 지금까지 새벽의 뚱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